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매 없는 건강수명의 지름길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우리가 병으로 오래 누워 지내면은 병에 효자 효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수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병으로 계속 누워 있는 경우에는 이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이 이렇게 떠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우리 주변에서 90세 중반 100세를 넘어도 치매 없이 왕성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치매가 가장 우리가 장수하는데 또 노인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그 질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형석 교수나 송혜 선생 이런 방송인들, 또 신영균 또 시도 92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치매가 없이 이렇게 오래 사는 이래 건강 수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래 치매 없이 오래 사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걷기가 건강 수명의 기본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하루에 매일 10,000보 이상 걸은 지가 지금 38일째 되는데, 김영석 교수라든지 송혜 선생의 건강 비결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강의를 나가면은 강의 주제와 함께 건강 비결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다고 그럽니다. 송혜 선생은 젊을 때부터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거의 매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종로 낙원동에 사무실 여기까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운동이다 그럽니다. 연세대 인근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도 자주 몸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 선생도 하루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기 쉽고 돈이 안 들고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 삼성 서울병원의 스포츠 의학센터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자주 하면은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뇨, 비만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심장혈관 기능이 향상돼 심장이 튼튼해지고 암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무엇보다 걷기 운동은 완전한 운동이다 그럽니다. 무리를 하지 않으면 다칠 가능성이 낮아 고령층의 운동으로 권장되고, 젊을 때부터 걷기를 생활화하면 당뇨병, 암 등의 병으로 고생할 확률이 확실히 줄어든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운동을 해보니까 흔히 말하면 파워워킹, 가능하다면 걷기를 이렇게 그냥 발로만 하지 말고 팔을 올려서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걸어 나가면은 겨울에 아무리 춥더라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파워워킹을 하면은 등에 땀이 날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등에 땀을 한번 내고 잠깐 쉬면서 물을 한 컵 정도 마시고 다시 또 이렇게 파워워킹을 하면은 속도감도 있고, 이렇게 1시간 하면은 땀을 2번 내는 그런 효과였는데, 이런 가급적이면은 걷더라도 그냥 이렇게 다리만으로 걷지 말고 평지를 걷되 눈은 앞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면 도도하게 앞을 보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가슴을 펴고 이렇게 해서 파워워킹 팔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30분 정도만 열심히 하더라도 땀이 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등산들 보면 대부분 팔도 안 들고 천천히 걸으면 1시간 해도 땀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땀을 내는데, 그래서 땀을 낸다는 얘기는 바로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땀으로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생수를 한 잔 마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이게 결국 건강에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로 근력 운동을 강화한다. 평지를 걷기만 했을 때는 보면 근력 운동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파워워킹으로서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고, 특별히 계단 오르기, 계단 내리기보다는 계단 오르기를 권장합니다. 송혜 선생의 지하철 사랑은 유별난데 걷기와 더불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그럽니다. 수많은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하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지하철 계단을 이용하니 상당한 운동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매일 2층 단독주택의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그럽니다. 신영균 선생은 헬스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들은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 달리기, 수영과 함께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근력 운동은 아령, 엮기, 계단 오르기 등을 함께 해야 제대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이 줄어들고 40세가 넘어서는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이 줄면 몸의 면역력도 감소하고 하체가 약해져서 근본적으로 낙상 사고를 나가면 오래 입원해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육이 충분한 사람은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해도 회복이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근육은 아파트보다 소중한 최고 재산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장하는 것은 물속에서 관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석 교수는 운동을 주로 수영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집 근처 수영장에 들려서 30분 정도 물속에서 몸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송혜 선생은 매일 오후 4시경에 낙원동 목욕탕에서 물속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년 이상이 되면은 크고 작은 무릎 관절 이상으로 고생한 사람이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갑자기 등산에 나섰다가 무릎을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릎 관절 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어떤 의원을 들렸더니 젊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관절 예방 주사는 치료가 아니고 임시 방편입니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지를 열심히 걸으시면 됩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말하면은 높은 산에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이런 산을 타지 마시고 평지를 걸으시면 됩니다. 평지가 가장 좋은 장소는 서울의 걸린공원에 있는 말하면은 걸린공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좋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절 이런 게 있을 때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예방도 주사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하고 마지막 단계로서 수술을 한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도 걷기, 달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이렇게 꼽히는데 박원아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말하면 수중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의 고통을 줄이고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뇌 활동을 해야 치매 예방에 좋다. 치매도 이게 두뇌에 우리가 오는 거니까 두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10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강연, 언론 기고, 저서 발간 등으로 바쁜 일생을 보내고 있다. 일부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송혜 선생님도 아직까지도 꿈이 있다.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꿈이냐 하니까 드라마에 출연하고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뭐냐면 두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머리를 써서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알기로는 말하면은 치매는 물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물을 하루에 22리터 이상 마시라고 한 것은 다른 부분도 관계되지만 치매가 맨 나중에 오는 게 말하면은 이 물이 부족했을 때 노화도 촉진되지만 가장 뒤에 우리가 말하면 물이 부족했을 때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두뇌 쪽에 맨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손상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도 두뇌 활동과 더불어서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인지 능력 저하 예방에 두뇌 활동이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뇌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치매 예방에 그렇게 도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증된 치매 예방법은 적당한 운동과 활발한 두뇌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 80세가 넘어 새로운 의학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정신건강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식과 낙천적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식. 요즘 코로나 블루에 빠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와 우울감, 특히 코로나 블루라고 해요. 블루.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인데 우울감이
감을 넘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진전되면 건강을 크게 해친다고 이렇게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되고, 식탐을 줄여 과식을 막는 것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 과식으로 몸이 부대껴 한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식을 항상 보면 그 나이가 들어서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은 되게 보면은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만 그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 관리, 체중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못 이기면은, 체중이 과하면은 여러 가지 몸에 무리 더 올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게을러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노화가 더 훨씬 더 촉진되고, 또 이렇게 치매도 올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해서 그 노화도 늦추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닌가, 가족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